안녕하세요. 스쿨트렌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수행, 스포츠와 도전에서 기계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기계체조 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능을 익혀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계체조에 대한 도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을 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구르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구르기. 아마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이 다소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합기도나 뭐 태권도나 여러 체육관을 다녀본 학생이 있다면 물구나무 서기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봉 매달리기는 또 생각보다 해본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좀 운동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특히 뭐 운동을 평소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철봉 매달리기 많이 해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도 체육 수업하면서 또 학생들 만나면서 간혹 철봉 매달리기, 뭐 턱걸이, 뭐 평행봉 운동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어떤 계기로 알게 돼서 즐기는 학생들을 가끔 보기는 하는데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기계체조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계체조 동작들을 배우게 되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근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자기 체중을 이겨내는 활동들, 그리고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중심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유연성, 평형성, 조정력 등 이런 어떤 기초 체력이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기능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큰 힘을 써야 하고 또 평소에 하지 않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않은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 인내심, 뭐 용기 이러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기계체조를 많이 가르치면 좋은데 사실은 어떤 안전의 위험이나 또 이 체조의 종목 특성상 가르치거나 배우다 보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조금은 가르치기 어려운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활동은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또 흥미가 생기면 본인이 스스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계체조는 이제 하나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여러분이 스스로 배울 때는 이제 몸을 이용한 중심 이동 운동, 또 뭐 철봉이나 철봉 정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계체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식 종목으로서의 기계체조는 어, 남녀 공통 종목으로 이 화면에 보이듯이 마루, 도마 운동, 또 남자 종목으로는 철봉, 안마, 평행봉, 링, 여자 종목으로는 평균대, 2단 평행봉.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에서 또는 이러한 무대에서 맨몸으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고난이도 동작들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체미를 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체조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계체조 이해하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체조는 기구를 이용하여 구르기, 뛰기, 돌기, 균형 잡기 등의 기능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연기하는 스포츠로 남녀 공통 종목인 마루 운동과 도마, 남자만 실시하는 철봉, 안마, 평행봉 링, 여자만 실시하는 평균대와 2단 평행봉 종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자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공통 종목 2개와 선택 종목 남자 종목 4개, 총 6개의 종목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총 4개의 종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체조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명칭이 조금 특이해요. D심판과 E심판, 또 라인 심판이라는 심판의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D심판과 E심판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심판은 일단 그 연기 내용의 기능성에 초점을 두어서
연기의 난이도와 기능 그룹 등을 판정해서 D1 심판과 D2 심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D1 심판은 종목 심판단의 주심으로 각 선수의 경기에 대한 D 점수와 E 점수를 합산하고 감점을 따져 최종 점수를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요. D2 심판은 D1 심판과 함께 연기의 난이도와 기능 그룹 등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의 기준이 되는 난이도 점수를 채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주심과 부심으로 따지면 주심과 유사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판은 연기의 완벽성에 초점을 두고 연기를 실행할 때 10점에서 시작해서 실수가 나올 때마다 점수를 감점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심판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연기 내용에 대해 다른 심판들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기능 구성, 자세 결점의 감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점수는 이 심판들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 5명 중 3명의 점수가 평균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인 심판은 특별히 도마 운동에서 선수가 착지하거나 연기를 할 때 착지 매트 이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마 운동에서. 다시 정정하면요. 마루 운동이 아니라 도마 운동에서 선수가 착지를 할 때 착지 매트에서 이탈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경기 방법과 규칙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고 넘어갈 텐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직접 화면을 멈춰두고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규칙으로 경기 시작 전에 선수당 30초의 준비 시간, 선수는 연기 전에 손을 들어서 연기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신호 후 30초 이내에 연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기 중 넘어지거나 기구에서 떨어지면 30초 이내에 연기를 계속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마루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앞서 설명했던 8가지 종목을 다 알아볼 수는 없겠고요. 마루 운동부터 몇 가지 종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루 운동은 12m 곱하기 12m 크기의 마루 전체를 활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구르기, 돌기, 균형 잡기 등 다양한 동작들을 조합하여 연기를 하는 것이고요. 각 동작을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자주 배우는 구르기나 물구나무 서기 등은 이 마루 운동의 주요 동작 중 기초 동작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진 자료를 보면 공중 앞돌기, 물구나무 서기, 다리펴 구르기, 다리펴 앞구르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 마루 운동은 경기 규정으로는 남자는 70초 이내, 여자는 90초 이내에 해야 하며 특이하게도 여자는 반드시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경기 규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감점으로는 돌기, 점프에서 높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마루 전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마루의 경기구역 밖으로 나갔을 때, 연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동작에 연결이 되지 않은 채 2초 이상 지체할 때 등등의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아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 수행을 하기에는 이 마루 운동, 체조 운동 자체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구르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리펴 앞구르기라든지 다리 벌려 앞구르기나 뒷구르기, 물구나무 서기,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 이 정도까지만 가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이 전문 선수들이 하는 마루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중 앞돌기, 공중 몇 회전 등등 고난이도 동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감상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앞돌기도
이제 거의 이제 보는 수준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매트를 위에서 숨짚고 앞구르기 정도는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트에서 겹겹이 쌓은 매트 위에서 손 짚고 앞구르기 하는 게 쉬울까요? 그냥 평평한 평지에서 앞구르기 하는 게 쉬울까요? 네, 당연히 평지에서 앞구르기 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겹겹이 쌓은 매트 위로 올라가면서 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탄력과 중심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매트 위에서 손 짚고 앞구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평지보다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 트램폴린이나 충분한 안전 장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트램폴린을 활용해서 공중 앞돌기 연습도 해볼 수 있긴 한데 이런 환경이 되는 지금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조 동작 선생님 여기서 배웠다고 쉽게 따라하거나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안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또 보조자나 감독 선생님이나 도움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동작들을 해야 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려요. 자, 아마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배우게 되면 뭐 이런 동작들, 이것도 이제 운동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연성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근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무릎 펴 뒤구르기, 손 짚고 앞돌기, 손 짚고 옆돌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영상이나 어떤 보조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권하겠고요. 이런 동작들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연기의 어떤 구성이에요. 구성. 공중 앞돌기, 물구나무 서기, 무릎 펴 앞구르기. 공중 앞돌기는 도움 닫기를 해서 발구름으로 점프를 한 후에 턱을 당기고 몸을 움츠려. 여기 움츠려에 포커스가 있는데요. 공중에서 회전을 하려고 할 때 회전 중심에서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공중으로 뛰었을 때 몸을 회전하기 위해서는 몸을 웅크려서 회전 반경을 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의 이해를 통해서 공중 앞돌기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물구나무 서기는 다리를 차 올리면서 또 양손을 바닥에 댔을 때 시선과 어깨의 위치 그리고 어깨, 엉덩이,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물구나무 서기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실기 시간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물구나무 서기를 완성하는 것도 수업 시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기 정도를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릎 펴 앞구르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자연스럽게 구르는 것 정도는 가능할 텐데 무릎 펴 앞구르기도 무릎을 편 자세로 앞구르기를 해서 매트에 닿는 순간 상체를 숙이면서 이제 그 관성으로 일어나 주어야 하는데 무릎을 완전히 펴고 앞구르기 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동작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계체조는 정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체조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생 때 갑자기 배우기에는 상당히 무리는 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종목으로는 도마 뜀틀이 있어요. 도마는 공중 동작의 정확성과 착지의 안정성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계체조 종목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약 2초 정도 좀 도약하고 착지하기까지의 2초 정도의 어떤 시간 안에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2회를 실시해서 평균 점수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연기를 구성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 종목이에요. 자, 도마에 대한 경기 규칙은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의 연기를 실시해서 평균으로 점수를 구한다라는 것 정도는 꼭
이해를 하시고요. 감점 요인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경기 영상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화를 배운다면, 동화 띵틀을 도전한다면, 띵틀에서 손짓고 앞돌기 정도가 고난이도 동작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 여러분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 단계적 방법이 있는데요. 띵틀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어떤 학습을 전제로 하고요. 첫 번째 단계로 한다면 도움 닫기와 발구름한 이후에 매트에 손을 대고 그대로 회전하고 그대로 떨어지는 것, 뭐 요까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띵틀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연습을 한다면 띵틀 위에서 물구나무 서서 손짓고 앞돌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어깨와 엉덩이 아래를 보조자가 받쳐서 착지를 일어선 자세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띵틀 위에서 보조자의 도움 없이 앞돌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 손짓고 앞돌기가 띵틀 위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개념만, 생각만 한번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빠른 도움 닫기와 강한 발구름으로 신체를 공중으로 띄우게 되면 손을 짚는 순간 두 다리를 위로 차올리고 띵틀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 자세가 된 순간 양손으로 띵틀을 밀면서 회전을 해주면 착지까지 이어지는 손짓고 앞돌기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사실 이런 동작을 한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전문 선수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감상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체조에 지금 마루와 도마 운동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도마 띵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양학선 선수가 있는데요. 양학선 선수는 공중 세바퀴 회전 기술의 창시자로서 그 체조협회의 공식 기술 명칭으로 양학선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난이도 기술인 6.4점, 이전에는 7.4점으로 명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점수 기준이 바뀌면서 난이도가 6.4점으로 내려왔고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우리나라 체조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러운 선수 중에 하나고요. 뭐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연으로 우리 또 언론에서 많이 접해보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의 어떤 집념과 노력, 투지, 뭐 그런 지금도 이제 올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긴 하는데요.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평균대입니다. 평균대. 평균대 운동은 오르기, 내리기, 평균대 미 동작의 3요소로 구성된 여자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평균대 경기에서는 동작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대 위에서 균형 감각과 조경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균형을 잡으면서 내가 어디까지 연기가 가능한가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뭐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또는 뭐 슬랙라인이라는 도구도 있고 한데 평균대나 어디선가 균형을 잡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몸을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대라고 하면 이 네모 직사각형형의 나무 기둥, 긴 기둥 위에서 이제 연기를 펼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평균대는 뭐 경기 규정이 여러 동작을 연결해서 70초에서 90초 사이에 연기를 해야 한다. 자, 남자는 출전할 수 없다는 말도 이전에 했었고요. 자, 감점은 동작 연결이 다양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을 때 등등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대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동작인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여학교라든가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도 종목은 여자 종목이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한번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발목 잡고 균형 잡기를 제외하고 평균대 위에서 좌우 방향으로 동일한 동작 취하기, 평균대 위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기. 여러분 집 안에서도 어떤 이렇게 강마루? 마루가 깔려있는 집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장판이라고 하더라도 장판에 선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 위에서 이런 동작들을 한 번씩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체육관에서도 굳이 평균대 위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라인을 밟아서 그 라인을 이용해서 평균대라고 생각하고 체육관에 라인도 있고 또 운동장에 선을 그어서도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 번씩 도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르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대 위에서 좌우 방향으로 동일한 동작 취하기, 평균대 위에서 방향을 바꾸어 돌기, 발목 잡고 균형 잡기 등등. 특히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것들은 균형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다리 모아 뛰어오르기, 엇걸어 걷기, 가위 뛰어 착지하기 등등 있을 것 같고, 다리 모아 뛰어오르기에서 볼 부분은 평균대 연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다리 모아 뛰어오르기 동작이거든요. 평균대 위로 올라간 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힘 조절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나머지 두 동작은 걷기, 뛰기, 균형 잡기, 버티기, 구르기, 방향 전환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작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대 운동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평균대 운동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이제 70초에서 90초 사이의 연기를 구성한다는 점과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뭐 물구나무서기나 뭐 숨짓고 앞돌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용해보기 어렵겠지만 균형을 잡으면서 여러 활동을 해보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봉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봉 운동은 일단 체육 관련된 대학의 입시 실기 종목으로도 철봉 운동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철봉 오래 매달리기라든가 남학생들은 턱걸이라든가 또 그 이상의 어려운 실기 종목이 있는 학교들도 소수 있기는 하지만요. 자, 철봉 운동은 철봉에서 오르기, 돌기, 흔들기, 내리기 등으로 구성된 남자 종목이에요. 이런 여러 기능을 연결해서 한 번의 연기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죠. 철봉 경기에서는 자신의 체중을 팔과 상체의 힘으로 견디며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철봉의 경기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철봉은 철봉에 오를 때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철봉을 잡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경기는 정지 동작 없이 스윙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비행 동작은 봉 위로 몸이 확실히 올라왔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규정들이 있고요. 감점 규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역시 전문 선수들의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작 또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철봉을 배우게 된다면 철봉 매달리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봉을 많이 잡아보지 않은 친구들은 철봉을 잡고 5초, 10초만 있어도 손이 되게 통증을 느끼고 또 때로는 팔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철봉을 가르친다면 철봉에서 수업에서 활동을 시켜본다면 발 대고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발 떼기, 두 발 떼기, 또 발 댔다가 떼서 버티기, 다시 발 대고 버티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철봉에 매달릴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철봉에 잘 매달리는 친구들은 이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턱걸이 실시하기, 또 보조자의 도움 없이 턱걸이 실시하기 이런 방법들로 수업을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철봉이 있다면 한 번쯤 매달려 봐서 내가 몇 초 정도 매달릴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동작들, 철봉에서 뭐 흔들기나 뭐 돌기 등등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턱걸이나 철봉 매달리기 위의 활동들은 그 이상의 어떤 고난이도 활동들은 정말 배우고 해야 된다. 지금 소개되는 동작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철봉 거꾸로 오르기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오르기를 하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목이나 뭐 척추라든가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안전사고 사례에 보면 추후에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를 해주겠지만요. 그래서 거꾸로 오르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턱걸이 하듯이 팔을 굽혀 몸을 위로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다리를 넘겨서 철봉 뒤로 이제 역회전을 하는 방식이겠고요. 배 대고 앞돌기는 여러분 아마 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점프를 뛰어서 철봉 잡고 앞으로 숙여서 그 숙인다는 것이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여주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도록 이제 버티는 방식의 활동들을 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멀리 보내기는 철봉에서 이제 앞뒤로 흔들다 올라가서 팔을 펴고 뒤로 쭉 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뭐 햄버거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봉에 매달려서 한 발 이렇게 철봉에서 흔들면서 그네처럼 착지를 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멀리 가서 이제 친구들 손에 터치가 안 되는 그런 햄버거 게임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는 해본 친구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자, 철봉 운동에서 이제 좀 중고난이도 동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차오르기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 선생님도 체육교육과를 졸업했지만, 체육교육과 와서 이제 선생님도 차오르기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쉽지 않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추가적인 영상들을 좀 검색해 보셔서 학습할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차오르기 단계별 연습 방법에서 1단계로는 낮은 철봉에서 한 손으로 보조자가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접어주는 방법이 있겠고, 한 손으로 등을 위로 밀어주면서 다른 손으로 무릎을 잡고 발을 45도 방향으로 차는 그런 동작 속에서 차오르기가 이루어지게 돼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몸을 앞뒤로 흔들다가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몸을 앞뒤로 흔들다가 몸이 앞으로 갈 때 다리를 쭉 들어 올려서 철봉에 대고 몸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앞으로 크게 휘저차서 이때의 반동으로 철봉 위로 올라가는, 발을 차서 오른다 해서 차오르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배 대고 앞돌기였었는데 이제 배를 떼고 뒤돌기, 철봉 위에서 이렇게 차오르기로 올라간 동작에서 힘차게 철봉 위로 팔굽혀 펴기, 팔을 펴는 동작을 통해서 팔굽혀 펴기 자세를 만든 후에 관성을 이용해서 앞으로 휘돌고 또 다시 반동을 이용해서 휘돌아서 이제 뒤로 돌아서 기본 자세로 철봉에서 차오르기 자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흔들어 앞으로 내리기를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튕기면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다리를 앞으로 멀리 차내어 공중에서 몸을 편 다음 무릎을 굽혀 착지한다. 참 어려운 동작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기계체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학습 정리 문제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내용들은 추후에 선생님이 학습 정리 활동에서 스포츠와 도전 총정리 시간에 학습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계체조에 대해서 짧게나마 간략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끝.